안녕하세요. 오늘 철야 노동자는 여전히 통상임금 시급 계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급은 240시간으로 계산했다는 증거를 댈 거고요. 사측이 243.3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주장을 낱낱이 반박하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최근 계속 통상임금과 관련한 시급 계산, 통상임금 시급 계산에 대한 계산 시간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243.3시간, 요즘 사측 주장입니다. 우리 주장은 240시간. 과거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다. 243.3시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8월 이후에 사측이 이 243.3시간을 주장하려면 노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는 통상임금 시급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2015년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표입니다. 기본 1급, 통상 1급, 기본급 주차수당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계산됐는지 봅시다. 상여금 600%가 기본급화됩니다. 그러면 기본 1급이 늘어나죠. 근데 현행 기본 1급에다가 상여금 600%를 12개월로 나누고 30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달은 30일이라는 전제인 거죠. 그래서 1급 계산을 할 때 30일이 기준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240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8시간이니까. 이 1급을 8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시급은 240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통상 1급도 똑같이 30일로 계산하니까 시급 계산은 나누기 8이거든요. 여기도 역시 240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급과 주차수당을 계산해서 이것도 30일로 계산했습니다. 모든 원리가 30일을 8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시급이니까 240시간이 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었습니다. 창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 없이 사측이 바꾼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급여 규정 9조 1항을 살펴봅니다. 9조 일할 계산 및 단수 처리.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그달의 급여를 그달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16일 일했다. 근데 그 달은 31일도 있고 28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달의 일수로 계산하면 이거는 일할 계산이니까. 근데 다만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할 때는 무조건 30일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40시간 시급이 기준 240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급 계산의 모든 원칙을 노사 합의 없이 사측은 243.3시간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일방통행을 어찌 막을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240시간에서 그동안 240시간을 해왔고 이것은 월급제 합의의 내용이기도 하고 급여 규정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거를
243.3시간으로 바꾸려면 노사 간 합의가 돼야 된다. 저희는 결자 해지, 노사협의회 안건 불일치 사항을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사측이 만도노조랑 전사노사협의회를 추진했어요. 그리고 과거분은 243.3시간을 하고, 근데 미래분도 243.3시간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거죠. 이 전체 직원한테 불리합니다. 이게 사무직도 똑같습니다. 사무직도 OT 20시간이 있거든요. 매월. 근데 이 계산도 시급 계산을 확대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이 시급을 243.3시간으로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불리한 겁니다. 물론 기능직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측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기존 노사 합의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다. 240시간으로 계산한 기존 합의. 그 대신 이거는 통상임금이 확대되기 전이에요. 이것과 243.3시간으로 3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 이것은 확대 통상임금이거든요. 이 중 유리한 걸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240시간 기준, 기존 통상임금으로 했을 때 유리한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특별근무수당인데요. 연시, 설날, 중추절 요때만 8시간에 대해서 300%,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0%. 이때만 기존 통상임금이 더 유리합니다. 이 확대돼도 이때는 150%만 적용받기 때문에 2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하다. 실제로 요거는 300%가 250%입니다. 200%죠. 200%. 100%가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측의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안 됩니다. 결국은 만도 노조의 몫이다. 왜냐하면 사측과 노사협의를 배타적으로 진행하죠. 그리고 실제 노사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상임금 확대 적용 미래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에서 재논의하자.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자 이겁니다. 만일 그것도 안 된다. 사측이 노사협의에서도 이야기가 안 되더라. 그런 방법은 교섭밖에 없죠. 하지만 우린 단계를 밟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40시간과 243.3시간의 차이는 얼마나 나길래? 실제로 미미하죠. 적습니다. 적기는. 하지만 개인의 차이는 적지만 사측은 티끌모태산이라는 거죠. 이 표로 비교해 봅시다. 240시간과 243시간. 특근, 이거 교대자를 비교했습니다. 특근을 비교하면 하루에 4,700원. 야간 근로 주에 2,600원. 2주니까 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 OT는 인상액이 이 정도인데 인상액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개인당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특근하는 사람들, 교대자들, 퇴직금, 사무직이 대략 2,000명 됩니다. 2,000명. 퇴직금 비교하고 교대자, 특근하는 사람들 비교하면 이 액수가 제법 되겠죠. 근데 향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올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이 되죠. 그러면 굳이 사측이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다음 철의 노동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